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아무리 괴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면 안 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간 경영에서 개정판에 이런 좋은 구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오늘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위 블로그 어제에 이어서 23년 핵심 추진과제,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GTX, 지하철, BRT, MES, UAM, 자율주행, 드론 관련해가지고 머랜딩님의 포스팅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지역균형 발전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스마일은 이제 서울 중심에서 이제 광역 중심, 즉 다시 말해서 이제 GTX가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서울에 인서울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 이제 GTX A 노선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GTX A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GTX A 공사는 내년 전반기에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을 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서울역에서 운전 구간도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GTX 노선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GTX A 노선부터 GTX B, C, D 노선 특히 이제 GTX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제 착공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GTX BC가 2023년에 착공이 들어갈지 이것도 지켜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GTX B와 GTX D의 선로 공유하는 방안도 2021년 6월 29일 날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GTX 광역 철도망을 갖다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거고 서부권 광역급행은 또 GTX D하고 GTX B를 연결을 갖다 하는 방안을 아마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철도망의 상위 자료인 점에서 해당 계획안을 아주 검토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D 노선 검토를 위해서 GTX B 송도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관련 문제를 정부에서도 챙기겠다고 하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제 제가 그제 이야기를 드렸던 대곡 수사선도 정말 여기는 2023년 하반기 개통으로 이제 머랜딩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2023년 상반기에 6월 28일 전에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곡 수사선 복선 전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대곡 수사 복선 전철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민원도 좀 많이 넣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소사에서 이제 대구까지 특히 이제 일산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 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굴은 다 파놨고 이제 전동차만 나오게 되고 이제 전동차만 시험 운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내선 이제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지금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8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창 공사 중이고 있고 또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구리와 남양주에 있는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현 8호선 노선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사에서 끝났는데 암사에서 이제 별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내년에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지금 대장 홍대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선정됐더라고요.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이 지금 선정됐다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머랜딩님은 어떤 민간기업이 신청을 했을지 우선 나와봐야겠다고 하지만 계획상 착공은 25년 1분기고 아마 이제 올해에는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금 돼서 한 1조 6천억인가? 아무튼 꽤 많은 1조 8천억 정도의 그런 공사를 갖다가 따냈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장 홍대선은 생각보다 빨리 추진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작년에 벤더빌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상당히 그러니까 일리가 있었는데, 일단 대장 홍대선은 생각보다 빨리 추진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덕원지구에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과천선은 민자 적정성 조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되고요. 과천 정부 청사부터 복정까지 광역철도가 지금 계획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서부 연장 노선도 지금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지자체 간의 이제 첨예한 대립 관계 때문에 그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노선이었지만 5호선 차량 방화 기지를 갖다가 김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히 또 빨리빨리 또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 폐기물장도 이전을 갖다 지금 받아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5호선도 김포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김포 한강에 이지구 컴팩트 시티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이런 5호선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또 9호선도 이쪽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지하철 연장 시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재정 부담을 하지 않으면 직결 연장을 못하겠다라고 못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직결 연장을 갖다가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또 고양 은평선이 직결 연장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차량 기지를 갖다 고양시에서 부담을 갖다 하게 되면 직결 연장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지하철 연장 시에는 이제 재정 부담을 서울시에서 떠안지 않고 이제 경기도에서 재정 부담을 갖다가 넘기려면 직결 연장을 못하겠다라고 못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광역버스 BRT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이제 BRT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광역 엠버스라든지 BRT 전용 노선 도로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전세버스 공급이라든지 준공영제 노선 확대라든지 또 지방 대도시권 엠버스 체계 마련이라든지 BRT 지역 확대를 갖다 통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이제 BRT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SOC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역교통수단으로 광역버스 BRT를 도입해서 점차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서비스 제공인데,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택시를 갖다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모빌리티 애서 서비스 MES라는 철도, 지하철, 버스, PM을 아우르는 전국 MES라고 지금 오픈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동수단이라든지 단일 플랫폼 최적 경로라든지 예약 결제라든지 통합 정산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할지 MES 서비스 개념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역교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되고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마 MES의 이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일단은 실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공항철도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항공 마일리지라든지 스마트 롤링이라든지 알뜰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고양시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나가기 위해서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UAM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LB4 시대를 구현하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도시랑 같이 연계가 될 텐데, 저는 문득 2027년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이 CITS를 전국에 30년까지 구축을 해 나가고 교통정보 제공이라든지 교통정보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ITS 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빌리티법을 갖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제정을 해서 자율주행 전용 첨단 실험단지 KCT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8월에 착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적인 그런 도시가 이제 송산 그린시티, 화성국제 테마파크 내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내에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시험도시가 이제 실험도시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송산에 보면 이제 국제 테마파크 부지라든지 또 송산 그린시티가 이제 개발을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송산역, 서해선에 이제 송산역이 또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안선선이라든지 대곡 소사 원시선이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또 이제 신세계에서 국제 테마파크도 지금 공사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큰 파급 효과를 불어넣지 않을까. 그래서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지금 교통하고 교통 접근성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2025년이 넘어가면 서해선도 개통을 하고 또 대곡 소사선도 올 전반기 개통을 하고 신안선도 이제 2025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실험 도시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에 관심 갖고 있는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본격 추진을 하는데, UAM법을 이제 올 6월까지 개정을 하고요. 또 우수 드론 기업이라든지 유망 활용 분야를 선정해서 드론 산업 발전 전략 3.0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전에 이제 드론 센터라든지 화전의 수색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발빠르게 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좋고, 그렇지만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화전에 있는 그런 기존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항공산업이 되어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라든지 수색 비행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드론 센터가 지금 수색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UAM 산업의 선두주자, 선두도시가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UAM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 고흥지역에서 2023년에서 2024년에 1단계를 시행을 하고 수도권 등의 도심 실증을 하는데, 한강하고도 고양시가 인접해 있고, 또 용산이라든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선두도시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김포에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가 더 먼저 드론 산업에 대해서 발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고, 특히 또 창릉에 이제 또 물류를 갖다 해서 드론으로 해서 물류까지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고양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드론의 용도가 정말 많아요. 보시게 되면 운송, 방역, 레저, 통신, 감시, 구조, 촬영, 추적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무인기가 또 날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국방의 또 방어의 용도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 산업이 또 고양시하고 또 잘 접목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상 미디어까지 같이 접목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체험도 가능하고 관광까지도 가능한 그런 드론 산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까지도 무인 배송, 스마트 기술로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창릉에 또 이런 것들을 먼저 해 나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양시의 새로운 먹거리, 영상 미디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바이오도 있겠지만, 저는 드론 및 UAM 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고양시의 현실에 맞게 영상 미디어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 지속적인 혜택을 주면서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물류 배송 산업에 많은 또 이런 재편, 지금처럼 이제 택배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론 택배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뭐 방역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구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감시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UAM 산업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정말 하늘을 나는 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헬리콥터가 건 5년 안에 이게 실현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관광산업까지도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머랜딩의 이 재테크 외환이라는 이 블로그를 보면서 참 엄청나게 정보를 정말 보기 쉽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포스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을 빌어서 이 머랜딩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올해 꼭 제가 초대를 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갖다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꿀팁들을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3편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편하고 5편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4편, 5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감사스마일이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고, 또 부동산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꾸준히 해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지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지역, 특히 이제 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분당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게 이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를 갖다 앞으로 이런 택시라든지 메스라든지 공항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진행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 또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갖다가 내가 어떤 산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택배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분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택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을 갖다 배워야지만 이제 택배를 갖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택배를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의 그런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또 신기술을 또 내가 또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일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2019년도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어느 정도의 대세가 되겠구나. 최근에는 정말 창능만 쳐더라도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금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 시작을 하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내가 어떤 콘텐츠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머랜딩님처럼 이 재테크 외환이라는 이 블로그가 보통 뭐 좋아요가 뭐 60개 이상 100개 정도도 달리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면서 조회수도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랜딩님께도 조심스럽게 유튜브 좀 하시라고 말씀 또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현재를 갖다가 보지 마시고 1년, 5년, 10년 후를 갖다가 준비를 하시고, 또 새로운 산업, 새로운 또 기술을 갖다가 내가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머랜딩님의 이 블로그를 갖다가 글을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고, 내가 202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고 하면 나의 현실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내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또 금번 또 설 연휴 기간에 또 좋은 책이라든지 또 좋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해서 2023년을 준비를 갖다가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다소 길게 방송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1월 달에 본인들의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